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잠실이나 삼성이나 대치동이나 청담동 집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시는 호가만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또 서울시의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을 들어가 보면요.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요. 대치동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84제곱미터의 집이요. 45억가입니다. 45억. 지난 2월 21일 날 39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3월 8일에는 4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6억 원이나 올랐어요. 6억 원. 야, 진짜 집값 눈물 날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심각하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치동만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잠실 L스를 보면요. 84제곱미터가 2025년 2월 17일에 2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2월 26일에는 3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0억. 1억 5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호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송파구의 잠실 트레지움도 마찬가지 2월 13일에 25억 2천만 원에 예, 거래가 됐고요. 이게 2025년 2월 27일에는 2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저는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욕심이에요. 이게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유권자들의 표심 때문에 해제했거든요. 그런데 역작용이 불었습니다. 역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말입니다. 호가만 올랐다. 이런 병신 같은 이야기만 하고 앉았습니다. 아니거든요. 실제로 올랐거든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집값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송파구 여기만 하더라도 강남구 여기만 하더라도 305개의 아파트 수가 아파트 아파트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94.5% 그중에 291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요. 계속 갭투자까지 일어난 갭투자까지.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잠삼대청입니다. 잠삼대청, 잠실동, 대치동, 여기에 삼성동, 청담동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이렇게 서울에 장삼대청이 오르면서 여기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서울 전체적으로도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2025년 3월 10일 현재 0.20% 올라갔습니다. 2월 3일에 0.02%에서 3월 3일에 0.14% 그리고 3월 10일에 0.20%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래량도.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2월에 5,138건입니다. 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5,000건을. 제가 봐서는 이대로 가면 7월에 9,224건도 이거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 평균치라고 하는 6,04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평균치라고 하는. 그러면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 평균 거래금액도 2월 달에 13억 3,347만 원이 되면서 지난 9월에 12억 6,108만 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거의 집값이 평균 집값만 한 8, 9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1억 올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죠.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제가 봐서는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멍청한 것 같아요. 굉장히 멍청한 것 같아요. 이거 기본이거든요. 기자 초년병도 이거는 아는 일이에요. 이게 입시가 학교가 이제 개강을 하잖아요. 입학철입니다. 입학철. 입학철의 집값은 2월 달에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불난집에 부채질한 거죠. 불난집에 부채질하니 집값이 푹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물론 저는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요.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 거래량이 지금 굉장하거든요. 매물량 보시면 2025년 3월 13일에 9만 2113건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소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화되는 것은.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팔자에 빨리 팔자. 이 기회에 빨리 팔자. 9만 2113건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진짜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매물대, 서울 시내에서 매물대는요. 4만 5천 건에서 5만 5천 건 사이면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8만 5천 건이 넘어선다 그러면 물량이 과잉 공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만 2113건이니까 물량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게 블랙스완, 예기치 못한 위기가 터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회색 코뿔소. 이 회색 코뿔소가 날뛴다 이 표현을 쓸 때는 현재의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발전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마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요.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합니다. 제 얘기가 진짜 틀리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좌파가 집권을 합니다. 집값 폭등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조사만 하면 50%가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 좌파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니까 좌파는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규제 중심으로 갑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좌파는요. 포퓰리즘에 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400조 풀었잖아요. 그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요. 더 많이 풀 거예요. 돈을 더 많이 풀면 풀수록 집값은 축축축축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규제 중심의 정책이 부동산을 망치는 거고 돈을 풀어서 물가는 올라가고 실물은 더 강화되는 물가도 올라가고 실물도 강화되는 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그것도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말입니다. 2016년에 제가 집을 샀거든요. 그 집이 지금 집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게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혼란기입니다. 대혼란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집이 없다. 나는 집이 없다 이러면 뭐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니까 돈이 있으면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집이 있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집을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그래서 대통령직에 다시 수행을 한다 이러면 공급 중심의 정책이 펴졌을 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혼란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